자, 여기서는 이제 4단원 내용을 할 거야, 4단원. 자, 기관계의 통합적정. 우리 기관계는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 기관계는 누구만 있어? 동물만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배우는 기관계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나왔죠? 기관계,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자, 오늘은 소화계와 배설계 살짝만 할 거야. 배설계 살짝만. 이 2가지만 선생님이 해주고 다음 시간에 아마 순환계, 호흡계를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선 자, 여기 그림 보이지? 자, 이 4가지. 자, 소화계와 순환계와 배설계와 호흡계 중에서 얘들아 중심이 되는 기관계가 뭐야? 순환계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해, 걔를? 그렇지, 결합을 시켜. 왜냐, 우리 온몸의 혈액이 다 어때? 연결이 돼 있잖아. 걔가 호흡기와 연결돼 있고 소화기와 연결돼 있고 당연히 배설할 때도 순환기를 통해서 이제 운반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혈액이 물질 운반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영양소, 그 다음에 어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자, 바로 이제 소화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원래 여기가 되게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할게. 자, 소화기. 소화의 목적이 뭘까? 얘들아, 소화의 목적이 뭐야? 소화의 목적이 뭐니? 소화의 목적.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림을 또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오이씨. 이렇게. 됐어, 대충. 자, 비웃지 마, 씨. 나 최선을 다한 거야, 선생님. 최선을 다하면 용기를 줘야지. 비웃으면 안 돼, 니들. 자, 여기 입에서부터 이게 이 노란 선이 다 소화기. 뭔지 알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 바로 똥. 어디를 통해서 버려요, 여기? 소화기를 통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긴 연결된 관으로 돼 있어. 그래서 하고 방구 뿡 끼잖아. 그러면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식물이 우리가 먹잖아. 그럼 얘가 사실은 흡수를 못해. 그래서 이걸 잘게 잘라요. 간단해. 이 노란색의 세포막을 통해서 어때? 흡수하려고. 그래야 우리가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똥은 뭔가요? 라고 하면 똥은 우리가 못 쓰는 거니까 똥으로 나오는 거야. 똥은. 자, 이 노란 게 다 소화계입니다. 그럼 소화는 크게 2가지가 있어야 돼. 소화는 크게 무슨 소화가 있어? 자, 소화는 크게 한번 써볼까? 기계적 소화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는 이제 종류가 뭐냐면 씹는 거. 그 씹는 거를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저작 운동이라고. 저작. 이걸 저작. 그 다음에 혼합. 섞어줘요. 그 다음에 웨이브를 쳐줘요. 이거를 연동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작, 혼합, 연동. 좀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화학적 소화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 소와 효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 기계적 소화는 뭐냐면 A라는 물질이 있잖아. 그러면 이 A라는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뭐냐, 잘게 부수는 역할이야. 변하지 않아. 그러면 화학적 소화는 뭐냐면 A라는 물질을 이렇게 아예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화학적 효소가 하는 거야. 효소들이. 자, 이렇게. 이거는 자,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도 소화기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야? 위. 그 다음에 소장까지. 뭐 대장은 물만 흡수해서 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장에서 다 끝나거든. 대량 뭐 이런 방식으로 소화를 하는 겁니다. 원래 소화계가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많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올게.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여기 지금 진도 나가는 사람 있어? 효소 했어, 안 했어? 다 했어? 뻥치지 말고 제발. 막 아밀레이즈 뭐 이거 다 했어? 트립신 이런 거 했어? 뭐라고 하면서 했어, 선생님이? 진짜? 꼼꼼하게 다 했어? 이자액 배웠어?
그것만 배웠어? 아니면 효소를 꼼꼼하게 배웠어? 뭐 디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해주는 게 뭔데? 펩티데이즈 배웠어? 어. 아 진짜로? 왜 그랬을까? 아 원래 이거 야 이거 그냥 선생님이 그치.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선생님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진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녹말과 단백질과 지방을 이제 소화하는 이 소화 효소가 요즘은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뭐 디펩타이드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얘네들을 다 고분자라고 해요. 복합체지. 그럼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복합체가 아니라 무슨 체라고 해요? 단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게 부숴서 얘네들을 우리가 쓰는 거야. 그럼 이것도 배웠겠네. 포도당만 단위체가 있는 게 아니지. 탄수화물은 또 뭐가 있어? 포도당 말고. 그렇지. 기억난가? 과당이 있어요. 과당 말고 또 뭐가 있어? 갈락토스가 있어요. 그냥 써놓기만 해. 내 상명 때문에 한다. 자, 얘네들은 뭐냐면 무슨 당류라고 하니? 단당류라고 하죠. 당이 몇 개야? 하나라서 단당류라고 하죠. 포도당, 자, 6탄당, 당이 하나야. 그럼 당이 두 개면 뭐라 그래? 자, 봐봐. 다 육각형인 거 보이지? 하나씩 있잖아. 이 종류가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가 있어. 갈락토스. 자, 그럼 두 개 붙어 있으면 몇 당류라고 해? 여기 봐봐. 두 개씩 붙어 있잖아. 몇 당류라고 해요? 그치, 2당류라고 해요. 왜 이름이 2당류인 줄 알아? 잘 들어봐. 왜 이름이 2당류인지 모르지? 두 글자에서 2당류야. 그럼 뭐가 두 글자지? 엿당이 있어. 젖당이 있어. 설탕이 있어. 다 두 글자잖아. 그래서 이 두 글자니까 다 2당류야. 그럼 너희들 질문해야 되는데 선생님 과당은 왜 단당류죠? 두 글자인데. 얘는 과당 넘어졌거든. 헐.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과당은 두 글자인데도 과당하고 넘어져가지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단당류가 된 거야. 근데 혹시 두 글자씩 나오면 전부 다 2당류라고 외워주면 돼. 알겠지? 근데 선생님 왜 이 얘기를 아는 거냐면 엿당은 말테이즈가 분해하고 설탕은 수크레이스가 분해하고 그 다음 젖당은 락테이즈가 분해하고 그거 배웠니? 그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단당류, 2당류, 다당류. 그래서 다당류 종류가 녹말뿐만 아니라 또 있죠. 녹말 말고 또 뭐가 있더라? 글리코젠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되게 많지? 육각형 다 붙어 있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당은 크게 크게 세 종류. 단당류, 2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단백질은 깔끔해요. 단백질하고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뭐 디펩타이드. 그 다음에 트라이펩타이드. 그 위로는 다 뭐라 하냐면 펩타이드가 다 폴리펩타이드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펩타이드는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지. 맞지? 결합이야. 그러니까 디펩타이드.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몇 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디펩타이드가 봐봐. 선생님 어제 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애들. 이게 디펩타이드야.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야? 하나야. 아미노산이 두 개여서 앞에 D가 붙은 거야. 다이가. 이해되죠? 왜냐면 모노펩타이드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백질은 몇 개 아미노산이 있냐면 20여 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끝.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아미노산 종류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방은 지방산. 얘가 지방산이야. 여기 실처럼 돼 있는 거. 그 다음 모노글리세리드가 뭐냐. 얘가 모노글리세리드예요. 동그라미 하나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거.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효소는 우리 침에는 아밀레이즈가 있는 거지. 이런 거. 다음번에 선생님 여기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앞에 지가 나옵니다. 이게 소화의 마지막이죠. 요게 나옵니다. 영양소의 흡수와 경로.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 어디서 흡수가 돼요? 소장의 융털을 통해서. 자, 융털을 선생님 그림 그려주려고. 어딘가에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융털이 이렇게 생긴. 이게 털 하나야. 융털이야. 소장에 있는 털 하나. 이거 엄청 많아. 자, 그러면 이 가운데 항상 문제를 풀면 이렇게 파란색에 뭐가 있어요. 자, 이걸 무슨 관이라고 해요? 이거를 암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암죽관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색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자, 이제 표를 보세요. 자, 그럼 모세혈관하고 암죽관을 왜 구분해서 그렸냐면 봐봐. 여기 보면 이 암죽관은 무슨 성?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모세혈관은 다 무슨 성? 수용성 영양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특별하게 지용성 비타민 보이지? 얘들아, 이거 외워.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비타민, 바이타민, 아데크라고 외우면 돼.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야.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B나 C 계열은 전부 다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혈관이지? 자, 간문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간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 있습니다. 간에서 거쳐서 간정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순환계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가 간은 무슨 계라고 해요? 소화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간에서 바로 이 글리코젠이 뭐냐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뭐냐면 혈당량을 조절을 해줘요. 밥을 먹었잖아. 그러면 간문맥은 혈당이 어때요? 높지? 얘들아, 맞지? 선생님 말이 맞지? 밥을 먹으면 모세혈관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거든. 그래서 얘는 혈당의 폭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밥 먹고 굶고. 근데 간에서 뭘 조절해? 혈당량을 조절해.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간정맥은 혈당의 폭이 이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절해 주니까. 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요? 높을 때는 뭐라 그래? 식사 후라고 하죠. 못 먹을 때는 뭐라고 하니? 공복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밥을 먹고 안 먹을 때는 우리가 간문맥에서는 혈당의 폭이 크지만 어디서 그걸 조절해 줘 버려? 그렇지. 간에서 조절하니까 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자, 요렇게. 그래서 지용성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암죽관으로 가죠. 이 암죽관이 뭐 하는 거냐면 이 혈관이 아니야. 얘네들은 다 뭐냐면 림프관이라고 해요. 림프관. 혈관이 아닌 또 다른 림프액이 존재하는 림프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죠, 다시. 그래서 다시 합혀져요. 심장에서.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가는데, 자, 물어볼게. 그러면 간에는, 자, 얘들아, 간문맥에는 지용성 영양소가 있을까 없을까? 간에는, 자, 간문맥에는 지용성 영양소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요? 몸의 각 부분에 당연히 저기가 들어가겠지. 이해되지? 당연히 왜 여기 들어갔다 다시 간으로 가요. 다시 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혈액이 있잖아. 우리 혈액은 선생님 몸에 있는 혈액을 어느 부위에서나 다 뽑을 수 있지. 아, 여기서도 뽑을 수 있고 여기서도 뽑을 수 있고 여기서도 뽑을 수 있잖아. 어느 부위에서든 혈액을 딱 뽑아서 성분을 조사를 하면 다 똑같아. 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그 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많고 살짝 적음만 있을 뿐이야. 혹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노폐물이 있지. 대표적인 노폐물이 뭐냐면 암모니아야. 그 암모니아를 뭐로 바꾸냐면 이 간에서 뭐로 바꿔? 요소로 바꿔요. 근데 요소를 어디서 버리는지 알아? 콩팥에서 버려요. 콩팥에서. 그러면 콩팥 전에는 요소가 많고 콩팥 후에는 요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소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이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럼 몇 퍼센트나 버릴까? 많이 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 아, 그냥 왜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많이 버리면 안 돼. 왜?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전에는 요소가 많았다가 콩팥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콩팥 동맥이라고 하거든. 콩팥 동맥은 요소가 많았다. 콩팥
정맥은 요소가 빡 줄잖아. 그러면 삼투압이 크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버려? 조금씩만 버려. 몇 퍼센트 버릴까? 어제 물어보니까 애들이 뭐 30%, 20% 아니 5%씩만 버려. 티 안 나게. 근데 버리긴 버려. 왜? 왜냐면 우리 혈액이 지금 계속 빨리 돌고 있거든. 그러니까 돌면 돌수록 계속해서 요소를 5%씩만 계속 버리는 거야. 그래야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겨. 큰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효율이 좋은 거지. 갑자기 많이 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그거 큰일 나지. 자, 어쨌든 자, 이것도 내용이 조금 그렇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소화기야.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지우고 오늘의 마지막, 오늘은 배설계까지는 하겠습니다. 배설계. 자, 배설계는 할 게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자,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효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요겁니다. 노폐물과,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이 이렇게.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 단순해, 얘들아. 자, 요거 단순한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의 공통 원소가 뭐라고? CHO야. 근데 단백질에만 뭐가 있다고 했어? 이게 있다고 해. 질소가 있어요, 질소.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나와? 암모니아가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간에서 뭐해? 저 독성이 강한 걸 해독작용으로 요소로 바꿔줘요. 독성이 거의 없는 요소로 전환을 해주죠. 여기 나왔지? 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요소식 알긴 아는데 이거 동화 반응이야. 동화 반응. NH2 2C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콩팥뿐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버려요? 땀을 통해서 버립니다. 용주야, 땀은 무슨 맛이야? 짠맛이. 그치? 너 네 땀 한번 먹어본 적 있지? 아니 의도적인 거 말고. 왜 먹은 건 아니고, 그치? 나도 쌤도 먹어봤어요. 땀맛 모르는 사람 있어? 짜잖아. 땀 짜. 자, 그게 무슨 맛이냐고? 네 오줌 맛. 어차피 오줌의 성분하고 땀의 성분이 거의 비슷해. 똑같아. 여기 나왔잖아. 거기 요소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줌을 먹어본 거야. 내 땀맛이 내 오줌 맛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자, 얘가 오줌이죠. 콩팥이. 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땀의 대부분, 오줌하고 땀의 대부분 사실 물이야. 99%가 물이야.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에 요소도 들어있고 무기염료도 들어있죠. 무기염료는 뭐냐면 나트륨, 칼륨, 염화이온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 자, 왜? 우리는 과하게 섭취하고 있으니까 오줌을 통해서 많이 버려요. 자, 물은 또 어디서 버려요? 자, 우리 호흡하면 지금 계속해서 물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지만 겨울에 마스크 쓰면 뭐가 차? 습기 차잖아. 그거 사실 물이 엄청 버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말 추울 때만 하면 이제 습기 나오잖아. 입김이라고 하지. 그래서 물을 여기서 버리는 거야. 물도 여기서 버리죠. 그래서 이 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표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배설이 되는 건지. 자, 요 단백질 중요하죠. 암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얘네들을 통해서만 뭐가 나와? 암모니아가 나오니까. 자, 오늘의 수업 마지막. 밑에.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상명 다시 한번 질문. 했다고 하니까 너희들 콩팥의 구조를 배웠니? 아직까지 안 들어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민서는 했니? 콩팥의 구조? 불안? 아예 없어? 여과 제흡수 분비 그 과정 없어? 사구체 보호원 주머니?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되게 디테일하게 하고. 선생님 기분 탓이구나.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자, 이거는 한마디만 쌤이 해줄게. 원래 이게 얘기할 거면 이것만 30분짜리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거의 하지 않고 이거는 오줌의 생성 과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여과 제흡수 분비를 통해서 오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신요고는 얘가 서술용으로 나온 적 있죠. 오줌의 생성 과정 3가지를 쓰시오. 정답이 뭐야? 여과, 흡수, 재분비라고 쓰는 애가 있었어. 영신요고 애가. 나한테 자랑했어.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해가지고. 다행히 그거 빼고 다 맞아서.
1등급 맞긴 해. 아, 1등이야. 1등급이 아니라 1등이 걔가 1등이었거든. 생명. 그래서 어쨌든 여과 재흡수 분비야. 여과 흡수 재분비가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과정을 설명하려면 그 여과 과정이라든지 그 그림이나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거는 문제에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근데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우리 진도 빨리 빼야 되거든. 그렇다고 선생님이 대충 할 거는 아닌데 이제 학교별로 좀 맞춤 수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걸 몰라도 문제는 뒤에 다 풀려. 걱정하지 마. 알겠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기관계 딱 2개만 한 거야. 소화계와 배설계.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야? 순환계와 호흡계. 호흡계, 순환계를 하면 이 단원이 또 끝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생태계를 할 거니까 자, 오늘 우선은 여기까지.